네, BLS 고용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업무 때문에 바빠서 바로 영상을 제작을 못했는데요. 사실 이번 BLS 데이터는 지난달에 제가 고용 데이터를 살펴봤던 주요 흐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부적인 수치의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경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헤드라인 데이터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불안 요인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디테일로 보게 되면 민간 고용의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큰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실업률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부분은 사실 노동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경제활동 참가율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번 6월 데이터가 크게 고용시장의 모멘텀이 바뀌었다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런 흐름에서 지난달에 살펴봤던 주요 흐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디테일하게 BLS 고용 데이터를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지난달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 4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BLS 보고서를 볼 때 다양한 관점에서 고용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따라서 BLS 헤드라인 데이터 이외에 디테일한 BLS 고용 데이터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지난 4개의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데이터 정리만 좀 해보면 6월달 미국 고용시장은 헤드라인 수치상으로는 기대를 뛰어넘었죠. 컨센을 상회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우려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논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14만 7천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장 컨센이 11만 명이었으니까 이를 상회했죠. 직전달하고 전전달 데이터가 함께 수정이 되는데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BLS 데이터는 하향 조정이 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에는 1만 6천 명 정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두 달치를 합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따라서 이례적인 상향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 직전 두 달간의 수치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 일시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고용 구성에 있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7만 4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직전 달이 13만 7천이었고요. 1년 전이 6만 6천이었습니다. 사실 1년 전 그리고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적은 영향이 나왔던 게 민간 부분의 일자리였는데 당시에는 허리케인의 영향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계절 날씨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었던 작년 10월 이후 지금 최저치를 기록한 게 7만 4천 명 증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보다 거의 반토막이 난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 부진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이 제조업 일자리가 7천 명이 감소를 했죠. 직전 달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벌써 두 달 연속 일자리가 7천 명씩이나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제조업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건설업 일자리가 15,000명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제가 건설업 일자리 관련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관련해서 일자리 추이를 전망해드린 데이터가 있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지금의 변화는 일시적인 흐름일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욱이 큰 흐름에서는 지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특이한 부분은 정부 일자리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만 3천 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보시게 되면 직전 달도 7천 건이었고 4월 달도 2만 5천이었는데 제법 크게 늘어난 겁니다. 7만 3천 개면 작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분인데요. 정부 일자리 증가분도 사실 연방정부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교육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학교 일자리 자체는 계절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학 시즌에 맞춰서 계약직 교직원들의 일자리가 반영이 계절 조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이 변화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다음 달 흐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실업률이 4.12%로 지난달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여기 떨어졌죠. 다만 지난달 실업률이 보시면 4.24%로 4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흐름 가운데 나타난 일시적인 변화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죠. 지금 여기서 여기 떨어졌는데 이런 추이를 놓고 실업률이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증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실업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실업자 수의 흐름을 놓고 보면 6월달 실업자는 101만 명으로 직전달 대비 줄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전달이 여기입니다. 직전달 데이터 보시면 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수치거든요. 여기서 6월달 실업자가 감소를 한 그런 흐름이죠. 직전달 대비 줄긴 하였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의미 있는 부분은 6월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달이 여기고 지금 더 높아졌죠. 6월달 증가 추세가 재확인되고 있다. YY 흐름 보시게 되면 2.75% 증가입니다. 직전 고점을 상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고용 데이터 해석에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특히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낮은 실업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가구 대상 조사 중 실업 사유 해고의 비중의 변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6월 달은 지난달 대비 줄긴 했습니다. 16만 4천 건이 줄었는데 보시면 여기죠. 다만 흐름 자체가 증가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YY 변화 보시면 여전히 3.32% 플러스 반전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직전달 대비 줄긴 했으나 7.59%였죠. 여기서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플러스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과거 흐름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이 된 이후에 경기 침체로 이어졌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반전된 이례적인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6월 BLS 고용 데이터 살펴봤습니다.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불안 요인이 재확인되었고 특히나 민간 부문의 고용의 부진이 뚜렷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공공 부분의 고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부분, 특히나 이런 부분은 교육 섹터에서 나타났는데 이 계절 조정의 영향으로 다음 달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업률이 하락하긴 했으나 사실 크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하락 이면에 담겨있는 노동 공급이 줄어든 부분의 영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시장의 변화들이 사실 지난달 흐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